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 운용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병목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윤여중 안전계획팀장입니다. 윤명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유윤상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지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홍기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설명서 55쪽 운용총칙으로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67조 및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재난 사전 대비 응급 복구를 통한 재난 예방,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응급 복구를 통한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3억 2,873만 1천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 26억 4,288만 5천원, 2024년도 지출 2억 2천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77억 5,161만 6천원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융자금 회수 채권 및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총 수입은 179억 1,161만 5천원이고 총 지출액은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58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은 153억 2,87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2억 9,288만 5천원, 이자 수입은 3억 5천만원으로 총액은 179억 7,161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5,922만 7천원이 일반회계 전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59쪽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홍보 및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재난관리 물품 구입비로 1억 6천만원, 재난예방 응급복구 및 방역자재 구입으로 1천만원, 재난관리 활동 및 방재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로 5천만원 지출 예정입니다. 60쪽 여유자금 예치금은 138억 6,834만 4천원, 법정 의무 예치금은 38억 8,328만 1천원으로 총액은 179억 7,1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3년도 말 현재 153억 2,873만 1천원이고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77억 5,161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2,28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회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하고 지금 같이 비교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좀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의 57페이지를 보고요. 지금 기금 운용에 관련돼 있어서 이제 안성시장이 매년 최저 적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 이게 이제 의무 예치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의무 예치금이 얼마로 잡혀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명훈입니다. 저희가 의무 그 예치금은 지금 현재 38억 8,3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법정 그 예치금액의 이제 100분지 15를 예치금액으로 적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00분지 15인데요. 네. 얼마의 100분지 15를 지금 잡아서 금액이 38억이 나온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 22억 9,200 22억 9천. 아니 22 예, 22억 전입금으로 9,2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이게 그 저희가 그 최종적으로 지금 네. 현재 그 이게 이제 확정은 조금 요게 지금 요게 11월 달에 그 저희가 저는 정리한 거라 지금 초회한 건데요. 저희가 그 0.15에서 3억 4,393만 3천으로 좀 돼 있어요. 저 적립금으로는요. 적립금으로. 예. 적립금으로요? 전입금으로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게 그 저희가 기존에 네. 35억 3,900만 원 플러스 증이 네. 340 3억 344억인데 사연자는 팀장 윤상입니다. 네네. 우선 2024년 전입금은 네. 22억 9,288만 5천 원이고요. 거기에 네네. 15% 적립한 금액이 3억 4,393만 3천 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의무 예치금이 넘게 되어 있네. 이상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이자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자 수입을 3억 5천 잡아 놓으셨거든요. 당해 연도는 지금 3.25%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3점. 25 최고 1년 상한으로 최고 높이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지금 이자 수입이 3억 5천 정도가 돼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 그 자금 운용 계획에 보시면 지금 사업비로는 얼마까지 가능한 건가요? 우선 최적 적립금의 21% 이상까지는 사업비가 가능한 거로 법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건 21%보다 적게 지금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기금의 용도 자체를 보니까 일단은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하는 공공 분야 재난 예방 활동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해서 사유재산 분야도 이제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 2천이 잡혀 있는데 요게 전년도 대비 좀 꽤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이자 수입이 높으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어떤 사업비로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 적립 당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출이요. 아, 2억 2천이요? 비융자성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재난 예방 홍보 사무 관리비에 1,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네.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에 사무 관리비로 1,000만 원 잡혀 있고 물품 구입비가 500만 원, 응급복구 및 방역자재 구입비가 1,000만 원. 그 재난 관리 그러니까 활동 융자성이 아닌 일반 시설비 분야 재난 쪽입니다. 관리에 관한 이제 운영비나 재료비가 들어갔다는 소리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민안전과에서도 일반 회계로 지금 하시는 재난관리비가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가 본 이 세출 총괄표에 의하면 이제 기능별을 보니까 공공질서 및 안전에 이제 이게 시민안전과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합산된 금액만 보기 때문에 여기 한 82억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재난에 들어가 있는 이 재난관리 기금까지 더하면 더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그럼
기금이 먼저 잡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일반으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금을 쓸 수 있는 것과 아닌 것과 그게 기준이 뭔가요? 네, 우선은 일반 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제 시설에 있는 펌프 시설 같은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적설계나 수유계 그런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좀 잡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비요. 그러니까 적설계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고장 날 확률이 있다 보니까 그거 정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재난 이후에 수습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사전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죠. 대비 시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제 뭐도 나오냐면 재해 예방을 위해서 시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뭐 이런 것들도 재난 기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혹시 여기에서 잡혀지는가? 여기는 잡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일반 회계하고 다른 점을 제가 잘 못 찾겠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요거에 관련돼 있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통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59쪽 재난관리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전년 대비 1억 4천이 비교 증감됐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요. 재복구 장비 임차료가 1억이 잡혔고요. 재난관리 물품 구입비가 5천, 재난 예방 홍보가 1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총 1억 6천이 잡히셨는데 전년도에 2천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혹시 전년도 추가로 뭐 추경에 잡혀 있어갖고 이게 지금 비교 증감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걸까요? 아니면 지금 그 재복구 장비 임차료가 없던 게 들어간 걸까요? 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같은 경우는 올 여름철에 수해가 발생을 해서 장비 3억을 예산을 정립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장비 복구비로 그냥 이번엔 1,000만 원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차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전년도에는 2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4천이 추가 잡혀서 24년도께 1억 6천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목에 보면요, 사무관리비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돼갖고 재난 예방 홍보 1,000만 원,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1억, 그 다음에 재난관리 물품 구입비 5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해서 1억 6천이 잡힌 건데 지출액이 이게 전년 대비 1억 4천이 올랐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2023년에 당초에는 8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1차, 2차를 변경을 통해 가지고 현재 4억 7천을 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4억 7천이요? 네, 네. 여기 4억 7천. 이건 이제 본 예산 기준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좀 8천만 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비대가 지금 우선은 올해 기준 변경 사항으로 해서 3억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3억이 어디 잡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본 예산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다른 거 말고 일반 운영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지금 잡혀 있는 세 개 목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답변을 주십시오. 다른 거는 비교 증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일반 운영비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요. 재난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지금 1억 4천이 증의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만 설명을 좀 그러니까 부탁드린다는 장비 거죠. 임차료 9천만 원이 증의된 거고요. 그리고 4천만 원은 물품에 대한 구입비가 증의된 상황입니다. 장비 임차료가 9천만 원이 증의됐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장비를 구하시는데 여름철 장비 응급복구 장비 때문에 금액을 네. 증을 시킨 겁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그러면 얼만큼 정도 쓰셨습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당초 2020년에 당초 7억에서 4억 9,600만 원을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69.9% 정도 지출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2천만 원밖에 안 잡으셨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본 예산에서 2천만 원 잡으셨는데 집행은 훨씬 많이 하셨고 지금 그래서 올해는 9천만 원을 장비 임차료를 9천만 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안 맞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상치가 나오더라도 약간은 근사치를 두죠.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좀 세워놓고 하는데 2천만 원 세워놓고 나서 쓰신 거는 지금 집행액은 지금 되게 4억 얼마 쓰셨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변경 집행이 4억 7천이 잡혀 있는 거고요. 현재 집행액은 장비, 1억 3,200을 쓴 거고요.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만. 네, 장비 임차는 3억을 썼는데 7월 24일 날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거 대비해가지고 장비 금액을 3억을 했는데 도비 사업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장비 때는 사용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그냥 아예 예산을 약간 집행될 걸 가정해서 조금 더 많이 담아놨다는 얘기십니까? 그럼 그게 맞으세요? 그러면 물품 구입비는요? 지금 물품 구입비는 전년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물품 구입비가. 근데 이번에는 5천만 원을 담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연말에 워터댐이라고 구입한 게 있거든요. 수해 방지, 그러니까 지하 침수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1억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그걸 또 계상해서 5천만 더 세운 거고요. 그럼 전년도 거에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 세웠던 1억이 있으면 1억 2천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혹시 추경에 세우셨습니까? 추경에 세워서 여기 안 담겨진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이 되면은 그 금액이 타고 들어갈 텐데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본 예산 기준으로 좀 작성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아, 그럼 지금 현재 본 예산 때는 전년도에도 안 세워놨다는 23년도 거를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차피 집행이 될 거라고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 예산에다가 담아 놓으셔야 되는데 예산이 안 담겨 있었던 거를 여쭙는 겁니다. 저기 이거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답을 좀 못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금액이 적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전년도 2천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1억 6천이 잡혀 있다고 그거 물어본 거예요. 2천만 원인데 왜 이렇게 증액됐냐고. 올해 예산은 2억 2천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2024년 기준으로는. 증액 사유가 지금 현재 기금 운영 계획안 책자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책자 혹시 갖고 계세요? 지금 일반 회계를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기금 운영 계획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답변은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모르세요? 59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기금 운영 계획안을 안 갖고 오신 것 같아. 일반 회계 것만 갖고 자료를 갖고 계신 거. 지금 국장님 보셨어요? 혹시 이거?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아까 저기 팀장님이 얘기한 게 네. 여기 그 장비 입찰에도 이제 지금 작년 대비 9천만 원이 들어간 게 네. 그 저희가 작년에 1억 세웠다가 도에서 사업비 지원하는 바람에 9천만 원 절감돼서 이제 이게 감됐던 부분이고 전년도에 네. 저기 도에서
지원이 네, 됐다고요? 사업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지출을 그럼 그 못했던 지원된 거고 거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여기 이거를 별- 자료로 별도로 여기 지금 벼랑간에 자료가 금액이 늘었는데 네. 정확하게 9천만 원을 도에서 지원받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분화시켜서 예, 900만 원도 아니고 자료 정리하고 부장님께 드릴게요. 네. 예, 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민안전과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98억 1,060만 5천 원이 감액된 114억 9천 317만 8천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성시 안전관리 계획서 제본 비용 및 위원회 심의 수당, 점검 수당,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벤치마킹 비용, 집중 안전점검 홍보 비용, 지역 안전지수 교육 비용으로 총 3,01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설명서 73쪽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 정책과 캠페인 전개로 재난예방 의식 고취를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04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설명서 74쪽 안심마을 만들기 운영으로 총 41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설명서 76조 응급처치 교육센터 관리로 안성시 관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안성시 응급처치 교육센터 운영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설명서 78조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와 지도점검 및 정비 비용으로 8,772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설명서 80조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소관별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안전한국 훈련 경비로 국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2,013만 4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81조 의용 소방대 지원으로 의용 소방대원들의 현장 대응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 경연대 지원비 1,500만 원과 재난사고 발생 시 의용 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차량 지원비 4천만 원을 포함해 5,5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83조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으로 옥천동 일대 조성된 안전골목길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과 안심카페 공공요금으로 92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84조 안전환경 조성 사업으로 생활환경 내 산재한 안전사각지대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대 시민재해 컨설팅, 무인단속 카메라, 미끄럼 방지 포장 및 조감놀이대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2억 8,5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설명서 86조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 회수를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설명서 88쪽 중대재해 안전관리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자문단의 운영비 및 중대재해 안전점검의 날 점검수당 홍보비로 62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설명서 89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관리로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제작,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 장비 지원, 민간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 등 1억 8,52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91쪽 소방용수시설 확충 사업으로 소방용수시설 확충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원활한 급수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1억 6,8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93쪽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성시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95쪽 재난예방 홍보로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예방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및 방재협회 회비 등 87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97쪽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예경보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억 2,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9쪽 재난상황실 환경 개선으로 노후된 재난종합상황실의 벽면 보수공사 및 회의용 마이크 교체 및 추가 설치를 위해 2,9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이 재해여행평가 심의의 운영으로 재해여행평가 협의에 따른 검토위원 수당으로 4,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풍수사업 보험료 지방비 부담금 7억 5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으로 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6,593만 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사업으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한 비상대피로 인명 재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7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설치한 우수저류시설 14개소에 대해 연간 2회 잠목 제거 및 준설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로 가연동 배수펌프장과 대림동산 빗물펌프장에 대한 정기안전관리자 선임비 및 공과금 등으로 1억 4,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국유재산 사용료로 가연동 배수펌프장 부지 국유재산 사용료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 폭염 저감 시설 설치로 여름철 폭염 대비 교통선 및 신호대기 구간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신호대기 보양자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운영 관리로 관내 횡단보도 및 교통섬 등에 설치한 그늘막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유지관리비 및 수리비 등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 일중면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일중면 시가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 펌프 시설 설치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일중면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 청미천지구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 재난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자연재난 발생 시 농업, 축산시설 등 피해 신고에 따른 복구비용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자연재난 대비 위험목 관리로 자연재난 대비 재위험목 제거 및 전정에 대한 비용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와 지역안보 협력을 위한 업무 추진비 등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및 교육 참석자 보상금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 경비로 1,21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 민간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으로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 5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사이버 민방위 교육으로 3년차 이상 대원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및 교육생 전자 출결 시스템 비용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으로 민방위 날 훈련 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으로 민간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 및 훈련 평가를 통해 내실화된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고자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민방위 시설 유지 관리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대피시설의 유지를 관리 위한 유지관리비 및 미상발전기 교체를 위해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분대 장비 구입으로 민방위 6종 장비, 화생방 분대 장비 및 민방위대 화생방 방북면 보관함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관함 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으로 민방위 경보시설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상황을 전파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비 시설로 부재 지역에 신규 설치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조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으로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 개정에 따라 사이렌 울림 취소화 등 규정에 맞는 경보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조 을지 태극연습으로 을지 태극연습에 따른 운영 경비 및 참가자 급량비, 실제 훈련 장비 임차료 상승을 반영해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조 사회복무원 복무관리 행정지원으로 기존의 사회복무원 사업을 통합 편성하여 급여 지급을 임의적으로 나누어서 지급하였지만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사회복무원 관리 업무가 사회복지시설과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업을 분류하여 각각 편성하도록 변경돼 안성시 행정기관 사회복무원 급여 등 5억 2,80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전환사업으로 11억 4,3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조 형토예비군 육성으로 예비군 육성 업무에 소요되는 향방작전 및 부대 운영경비로 2억 1,9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조 현장중심 비상대비로 경기도지관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참가 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조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 지원으로 통합방위 훈련 등 각종 훈련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및 훈련 참가자 급식 제공비로 4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조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으로 방범용 CCTV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 10억 6,29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각종 범죄 사전 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노후 CCTV 시설 교체비로 21억 1,16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조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로 각종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산책로 및 등산로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자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조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2억 9,28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조 기본경비로 시민안전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3,48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63조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에 따른 업무 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기입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78페이지 보시면은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 같은데 이 매년 안전관리 용역업체는 매년 선정하는 건가요? 네, 시민안전관리센터 전명입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매년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점검도 월 1회씩 민간 어린이 놀이시설은 연 1회씩 한 번씩 나간다고 하는데 이 지도점검은 공무원이 나가는 건가요? 네, 저 공무원하고 그 용역회사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민간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개나 되죠? 저희 안성시에? 저희가 그 놀이시설이 275개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공공이랑 민간 따로따로. 지금 저희가 지금 전체가 75개로 돼 있고요. 공공은 51개소. 275개가 아니고 저기 민간 어린 저기는 224개소고 224 51개소. 그렇게 총 해서 275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84페이지 보시면은 안전환경 조성 사업인데요. 네. 이게 어디에 사업을 하는 건지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요 안전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가 원곡면 그 산업단지 있는 쪽하고 그 인간그대학 아파트, 그다음에 방초산단 있는 쪽하고 폴릭스 대학 이제 있고 좀 한인제약 있는데 이마트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네, 예, 교통 관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미끄럼 방지 포장이랑 조합 놀이대 설치 사업도 있잖아요. 미끄러움 시설은 우리가 산림농지과에서 이제 공원 내에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 놀이대는요? 저기 신내리 공원랑 솔밭공원으로 저희가 그 계획이 있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다시 미끄럼 방지 포장이 어디라고? 미끄럼 포장 놀이터 바닥 제품인 그 포장 관련해서는 그 신내리 공원이라고 있어요. 내리 쪽에. 네. 예, 거기 있는 데하고 솔밭공원. 여기 두 개소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근데 한 개소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이 금액이 조금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두 곳인가요 그러면? 예, 지금 현재 두 곳으로 돼 그리고 있습니다. 조합 놀이대는요? 예. 조합 놀이대도 설명을 해주세요. 조합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전기획팀장 윤효중입니다. 안전환경 조성 사업은 도비보조로 수요 조사를 받은 다음에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놀이시설은 산림녹지 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거기 미끄럼 방지는 신내리 공원으로 신청이 들어왔고요. 조합놀이들은 솔밭공원에 있는 조합놀이대 시설해서 두 군데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아 그럼 미끄럼 방지가 신내리고 네, 저기 조합 놀이대가 솔밭공원입니다. 아 근데 조합 놀이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5천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아 그래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시면은 이 소방 용수 시설 확충 사업인데요. 이 28개소 신규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이 28개소가 어딘지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이거는 예. 네네. 그리고 93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교육 예산 같은데 누가 교육을 받는 거죠? 요거는 저희가 그 생애 주기 안전 교육 지도를 해갖고요. 저희가 그 생활 안전 교육 안전으로 해서 어린이하고 저 청소년 노약계층으로 해서 저희가 그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어린이 어린이, 청소년, 노약계층 이렇게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뽑아서 하는 거예요? 시민들? 예,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해서 예. 그걸 저기 계획을 잡아서 좀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생활안전, 교통안전, 뭐 자연안전, 뭐 사회안전 요 관련 6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자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보시면은 이 풍수해 보험 사업이 작년도 올해 대비 내년도 보험료가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심연아주간 자명입니다. 저희가 저 보험 관련해서 당초에 이제는 그 입찰을 좀 보러 그 계획으로 해서 좀 그 계획에 따라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주택 농업용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그 전에는 좀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조금 그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에서 좀 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좀 반납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좀 예산이 근데 입찰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나요? 아니 입찰은 아니죠. 신청 대상자가. 그러니까는 그렇죠, 대상자가. 네. 농업이라니까 이거 온실하시는 분들이 그 신청을 하는 게 저희한테 좀 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입찰은 그러면 입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73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요. 12회 잡혀 있고 86만 6,700원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건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안전기획팀장 윤효중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은 그 안전에 관한 의식과 생각과 몸에 이제 체질화 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하는 캠페인 위주로 하는 운동이고요. 계절이나 사회적 이슈에 맞춰서 캠페인 제목을 정해서 매달 4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운동이고요. 나갈 때 뭐 저렴한 뭐 홍보 물품 같은 거 나눠주면서 전단지 같은 거 홍보 물품으로 가지고 나가서 같이 캠페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름철에는 뭐 물놀이 예방 사고에서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뭐 그런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면서 홍보 물품 나눠주고 전단지 나눠드렸고요. 겨울철에는 뭐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뭐 화재 예방 관련해서 뭐 미니 소화기 같은 거라든가 뭐 때에 따라서는 뭐 핫팩이나 뭐 이런 볼펜이나 뭐 이런 소모품 물품과 전단지 같은 거를 나눠주면서 홍보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 안전문화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이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굉장히 12회를 나가긴 하지만 좀 협소하게 나가실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매달 반복적으로 가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또 저희 평가 항목에 있어서 부시장님이 가시면 또 가점이 있어서 부시장님이 거의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항상 참석해 주십니다. 아, 그럼 4일 날은 무조건 나간다는 네, 말씀인가요? 그래서 거의 의용소방대랑 뭐 자율방재단 이렇게 네. 민간단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음은 107쪽에 재난예공보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가 좀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억 2천 정도 됐고 작년 대비 굉장히 지금 사업량이 많이 줄어 있거든요. 이게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를 작년에 거의 끝낸 게 아닌가요? 한 20개소가 잡혀 있는 건 예비로 잡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바꿔야 돼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요. 네. 시민안전과정 자명입니다. 저희가 그 마을 방송 이제 기존에 이제 80%는 지금 현재 달성을 돼 있고요. 지금 그 삼중면 기동 마을에 이제 19개 마을을 그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잡은 상황입니다. 3주는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마을이 한 20개소 저희가 이제 신청을 좀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하고 나면 이제 이 사업은 거의 다 끝나는 건가요? 예, 좀 이것도 이제 그 설치가 좀 되면은 뭐 100%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그 설치가 좀 안 돼 있는 이사원분들이 또 좀 있다든지 또 이렇게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남아 있어서 25년도까지는 이제 100%를 좀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예비를 위해서 해놓는다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마을 이제 그 이장님이나 이제 주민들이 신청을 이제 면에서 받아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 111페이지인데요. 펌프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펌프장 유지관리비하고 펌프장 정기 안정 점검비가 있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어요. 한 5,300이면 60% 정도는 지금 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비하고 안전점검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시민안전과 자명입니다. 저희가 그 현재 여기 그 자료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지관리비하고 그냥 안전점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게 예. 횟수를 줄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개소를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그 작년에 좀 예산을 좀 더 세운 상태고요. 이제 개소로는 그 2개소는 그냥 계속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예, 건가 그렇죠. 봐요? 그럼 작년에는 혹시 반납 이거 얼마 하셨어요? 그 유지관리비에서 조금 저희가 예. 그 많이 좀 세웠던 건데 그거를 좀 감소됐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 이거 얼마 그러면 네, 2차 우선은 추경에 반납하셨어요? 한달 2,500만 원 감면시켰던 거고요. 2,500이요? 네. 예. 그래도 한 5천 정도는 쓰신 건데요. 네. 당초에 이제 펌프를 2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담아놨던 부분인데 그 펌프 교체를 하지 않고 그 자동 계측기만 교치면서 네네네. 사업비가 단순 교체에 들어가서 그러셨다 그랬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인데요.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통신 회선비가 많이 줄어 있는데요. 이게 공공운영비거든요. 어떤 부분이 지금 작년에 대비 줄어든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통합관제팀장 김홍기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용하던 전용 회선료 계약을요, 장기 계약 5년치로 다 전환하면서 올해 1억, 내년 1억 6천 해갖고 장기적으로 조금씩 계속 늘어납니다. 절감액이. 아, 계속 절감된단 말씀이시죠? 예.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전기료나 통신료 계속 올라가는데 왜 이거는 좀 줄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럼 5년이면 5년 뒤에 지금 24년도부터 5년 후에 예, 한 되는 3년 건가요? 정도 있으면 한 3억 8천까지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3억 8천까지 절감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근데 3년마다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올해가 이제 1년이 들어갔고요. 네. 이게 이제 내년 되면서 이제 그 전에 있던 계약들이 5년 안 된 것들이 이제 5년이 넘어가면서 계속 전환되는 겁니다. 장기 계약으로. 그러면서 절감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통신 회선비는 전체가 한꺼번에 묶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눠져서 지금 다 그럼 들어가고 있는 매년 건가요? 이제 저희가 방범용 CCTV 설치하면서 네. 그 신청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도래하는 그 계약 기간이 다 틀립니다. 재계약 들어가는 시기가. 그럼 그거를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겠는데요. 예, 그래도 저희 일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건 자동으로 그러면 뭐 산출이 돼서 미리 알려주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일이 수기로 보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통합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날라오면은 거기 계약 기간이 쭉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그걸 보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되는 거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게 이제 전년도 예산액에서 지금 예산이 보니까 한 98억이 줄은 거예요? 예, 네. 시민안전관 참여입니다. 예, 저희가 예산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이게 절감 수준이 아닌데 이거는. 예, 저희가 거의 그 뭐- 다른 작년에 이제 예산을 그 사업을 했던 뭐 민방위 비상시설이라든가 이제 이런 저 사업 추진한 게 좀 완료가 돼서 올해는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좀 그러면 간략하게 요 이게 이제 증감 요인 중에서 감 요인 중에서 뭐가 좀 대규모로 지금 거의 대규모로 좀 많이 깎인 것 같아요. 그 뭐 그런 것들이 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비상급수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든가 예경보 시설 뭐 이런 게 조금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잡혔던 게 좀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수리가 완료돼서 예, 예. 이게 줄은 건가요? 예, 예, 점점 좀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줄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신속 집행 관련돼서 이제 하반기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 그 사업 예산이 예산이 너무 좀- 많이 줄어 있어요. 예, 좀 예산을 전체로. 저희가 또 산사태 저 위험 그 산림국가에서 신청한 그런 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시스템 그런 건 그 예산이 조금 좀 부족해서 좀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또 돼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 담지 이게 못한 사업도 좀 있습니다. 뭐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도 우리 그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이 부서를 좀 담당하시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좀 몇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그 이 방독면 구입하는 게 좀 있어요. 아까 이제 뭐 풍수에 뭐 이런 것들은 좀 삭감된 거는 좀 얘기 들었는데 그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방독면은 혹시 그 사용하는 훈련이나 뭐 이런 건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읍면으로 해서도 하고 민방위 훈련 때 저희가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를 그럼 비치를 어느 곳에 하는 거죠? 저 비치는 저기 읍면동에 가시면은 예. 저희가 노란 그 이렇게 철제로 돼 있어서 잘 보이는 데다 설치를 지금 했고 그걸 보시면은 좀
그 면에서 그걸 네. 설치한 그 노란 그 철제로 된 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몇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개수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화생방이든 어떻게 됐든 그 전시가 되면 그거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상적으로 지금 해놓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숫자하고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게 비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지금 말 그대로 지금 뭐 이게 긴장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남북관계 보시면. 그래서 저희 민방위 관련된 부분은 이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많이 줄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저희가 그 내년에도 화상방 방면 500개를 구입하는 거는 저희가 5년마다 방동 그 면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5년이 되면 이제 폐기를 또 해야 돼요. 그 내구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지금도 방동면에 대해서는 그 모자르는 그 상황도 아니고 또 이게 저희가 시군 종합 평가에 또 매년 그 3% 이상 지금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평가 관련해서도 지금 아직은 괜찮다? 괜찮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통 방독면 개수하고 우리 시민들 뭐 하고 뭐 한 20만 정도 쓸 수 있는 거는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비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예, 민방위 팀장 김지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방독면을 구입하는 기준은 현재까지는 그 민방위 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민방위 대원이 약 11,5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만? 네네. 근데 그럼 저희가 이제 나머지 시민들은 각자 돈을 주고 하여튼 뭐 구입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고 저희가 구입하는 방독면은 민방위 대원을 기준으로 대원을 구입하고 위한- 있습니다. 네.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더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민방위 대피소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민방위 시설 유지 관리. 그러면 민방위 경보 시설 21개소,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21개소, 민방위 대피 시설 5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방위 대피 시설 같은 경우는 50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뭐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피해야 되는 장소인 거잖아요. 이게 혹시 잘 관리가 돼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근처에 보면 민방위 대피소 같은 경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 50개 정도가 있다고 하니 우리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 건지 이런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한데 뭐 일반 사이렌 울리면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대응 체계나 이런 것들 갖추고 있어요 혹시? 저희가 시민안전 장관입니다. 예, 저희가 예. 그 민방위 관련 훈련을 할 때 지하 대피 시설을 저희가 이제 아파트나 이제 지하 시설 이제 주차장 있는 공간으로 해서 저는 그쪽으로는 다 돼 있어서 저희가 그 규격에 맞는 그 시설 관련 있는 걸 다 그 입구에다가 붙여놓고 있고 학교에도 보시면은 학교에도 이렇게 그 비치해서 그 정문이나 이런 데 붙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좀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더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혹시라도 그런 뭐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그 전에 하여튼 우리 대피 시설이 어느 곳에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시민들이.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홍보들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그래서 그 민방위로 대피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이 50개소 안에는 뭐 화생방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대피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대피만 하는 거지 화생방까지는 저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제 민방위 이제 다른 그 전쟁 지역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일정 정도의 식량이나 물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비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안 돼 있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저희 현재는 저희가 그리 관리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 뭐 유비무관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뭐 안성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미사일 어느 쪽으로 날라올지 모르고 안성 같은 경우는 그런 대비는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가지고 좀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상황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예? 정세도 좀 좋지 않고 그리고 근데 시설비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여기 보면 건지, 쌍용, 경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133페이지. 예, 이게 예, 시민안전관 자명입니다. 저희가 그 지금 비상급수 시설은 저희가 전체로는 21개소가 있고요. 우리가 좀 공공시설은 19개소인데 그거는 저 낙원공원이랑 공도초등학교, 솔밭공원, 먼저 봉남공원, 뭐 쌍용 가족 저 상가공원 그 여러 이렇게 쭉 있어서 뭐 명덕 초등학교 있는 쪽 죽산공원 이렇게 서원면사무소, 일중면사무소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그 개인 민간 시설도 저희가 그 5개소는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베네스트 골프장하고 일동제야, 참마 그 기업체하고 우리은행, 농심 이렇게 좀 별도로 그 민간 시설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지금 뭐 탄도 미사일도 지금 뭐 위성이라고 해서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이제 구체적인 저희도 이런 부분은 좀 계획이 좀 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안 일어나면 좋은데 저희가 방비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좀 미리 사전에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서 시민안전과에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좀 실시해서 그러니까 계획을 좀 잡아야 된다. 저는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통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84쪽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해갖고 총 5대 설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3,860만 원 곱하기 5대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 대에 3,86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이 무인 카메라 불법 주정차 무인 카메라 단속 설치하는데? 네, 시민안전관 정명훈입니다. 예, 저희가 요거 예산을 좀 받은 거는 도비 매칭 50에 12, 50%로 해서 예, 이렇게 좀 저희가 사업 계획으로 해서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설치하는데 한 3,86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신 거예요?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이제 요거를 해서 저희가 그 5개소를 아까 이제 말씀하신 원곡산업단지 인간그대가 앞에 하고 방초산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5개소를 선정해서 네.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혹시 그 주택가 쪽 아니고 지금 아파트 쪽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86도 있는 쪽 그 안성에서 저기 죽산 방향으로 나가는 386도에 있는 쿠팡 그 근처 386도 있는데 그 약간 가쪽 자리에 그 불법 주정차 계속 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설치 혹시 이거 못 해주십니까? 지금 현재 요 대상지는 아니, 확정돼 있는 상황이기 이거는 때문에 확정되셨는데 네, 교통 관련 있는 거는 저 교통정책과하고 저 협의가 돼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도로잖아요. 예. 도로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이제 어디 하겠다고 해서 도비 시비에 확보한 거 압니다. 아까 말씀 저희가 요 주셔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했지만 그쪽 사업부서로 좀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는 국도에 386도에도 386도에도
예산을 세워지면 설치할 수 있냐는 거죠. 거기 도가 뭐 관리하는 도로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불법 주정차 해놓고 나서 그 쓰레기 막 그 오물을 투척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단속 카메라는 경찰서랑 협의해서 거기서 승낙이 좀 떨어져야지 할 수 있고요. 거기도 가능하 혹시 합니까? 떨어지면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예. 도에서 해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사업비는 시민안전과에 세워 있는데 이 사업은 교통정책과에서 이제 무인 카메라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사업은 전적으로 다 추진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기 그리고 또 하나는 중대 시민체에 컨설팅 하시는 거 이게 몇 년마다 단위로 이렇게 한 번씩 하십니까? 전년도에는 안 했는데 지금 24년도는 올 연도는 안 했는데 24년도에는 이제 2,200만 원이 섰습니다. 84쪽 계속 질문 드리는 겁니다. 중대 시민재해 컨설팅 중대시민재해 컨설팅은 이번 2024년도 예산에 처음 들어간 사항입니다. 저희가 23년 1월부터 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그 안전점검 확인하고 있는 거, 인력 시설, 뭐 예산 편성이라든가 뭐 안전계획 수립 같은 그 법적 의무사항을 각 부서에서 이행하고 있고 그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좀 더 내실 있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 사항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고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매년 시행할 계획은 아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고 아마도 매년은 아니지만 일단은 일회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없었고 이제 안성시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요거 한번 컨설 받는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에 따르면 이게 보니까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좀 전에 그 우리 과장님께서 그 이 안전환경 조성 사업비 저기 도비 지원받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보시면요.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사업 설명서 각 담당 팀장님들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페이지 73쪽 안전문화 운동 추진 지원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페이지 115쪽 폭염 저감 시설 그늘막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역시 지원 조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100% 10입니다. 페이지 142쪽 을지 태극 연습 여기도 지원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빠져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지원 조건이 10이 100%입니다. 페이지 158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 이 역시도 지원 조건 빠져 있습니다. 10이 100%입니다. 이렇게 12가 100%로 들어가든 도비 12가 매칭이 되든 이 지원 조건에 명시해 주시면 되는데 다 지금 여기에서 올라온 시민안전과에서 올라온 많은 사업들은 다 이렇게 지원 조건이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네 사업만 지원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한 건은 도비 12가 돼 있는 거고 나머지 세 건은 그 지원 조건이 12, 100%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12인 것은 그냥 저기 12, 100%니까 하고서 그냥 여기에 지원 조건에 안 들어갔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12만 100% 들어간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곳만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건 이거 서식을 거의 보면 나누셨을 텐데 이렇게 지원 조건이 빠져 있고 넣어 있고 하지 마시고 일괄로 좀 표시를 해주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좀 더 쉽게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수업부터는 꼭 기재하겠습니다. 네. 저 페이지 89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관리 계속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민안전보험이 들어져 있거든요. 시민안전보험 들어있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저기 시민안전보험이 여기 보니까 16억 5천만 원으로 사회안전보험료가 납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조금 더 이 사업에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안성 시민 전체 보험이 이거죠? 이거 맞습니까? 네, 혹시 시민안전 자전거 타고 전문입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보험 예, 받을 이게 보험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보장 내용도 증권의 보장 내용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14개 담보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해서 네. 그 자세하게 그 작성을 해서 지금 현재 시민분들이 전년에 이어서도 아직은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 보험은 넣고 있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보장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이게 시민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이런 보험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 안전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홍보를 좀 해주시는 게 맞다고 비춰집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혹시 다릅니까? 많이? 사회재난, 자연재난. 예. 홍보비가 따로 잡혀 있길래 질문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90쪽에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사회재난 관련 홍보물이 90쪽에 사회재난 관련 홍보물 플랜카드에서 2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거 100만 원하고 밑에 보시면 노후 소화기 교체 홍보물 제작해서 150회 갖고 잡혀 있는데요. 금액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재난 홍보물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 또 뒤에 가 보면은 자연재난 홍보물 제작비가 잡혀 있어서 이게 좀 서로 다른가 해서요. 아, 네. 저희가 그 사회재난 홍보물 제작을 할 때 이제 저희가 그 사회재난 홍보물 이제 플랜카드 이제 전단지 이런 거를 좀 제작하는 거하고 그 노후 소화기 교체 홍보물 제작인데 그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그 소화기 관련해서 그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소화기를 저는 그 전체에 있는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는 없고 저희가 그 소화기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한 150만 원을 좀 잡은 이유는 그걸 홍보물 제작을 해서 그걸 읍면동에 나눠줘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려고 예산을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그래서 잡았습니다. 예산을 왜 잡으셨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 금액도 큰 금액도 아닌데 사회재난이라고 이렇게 홍보물이 잡혀 있는데 뒤 페이지로 또 넘어가면은 자연재난 홍보물이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재난 상황이 달라서 안내가 틀리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 틀립니다. 자연재난은 예. 그 지진이라든지 폭우, 네, 그렇습니다. 뭐 눈 자연재난, 아닌지 뭐 네. 비, 뭐 이렇게 뭐 태풍 뭐 여러 가지가 폭설, 있습니다. 태풍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비하고 예. 대처하라고 그렇게 다시 또 내보내십니까? 예, 이제 풍세 이제 관련해서 자연재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별도에 있는 예산이고 사회재난은 뭐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 불이 난다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이렇게 그 다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련해서 그걸 좀 분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97조 재난상황실 운영 거기에 한 가지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방위보 3,000원 곱하기 50벌 2회 해갖고 잡혀 있습니다. 저기 혹시 3,000원짜리 이거 3,000원 맞죠?
재난상황실 친구 교체 및 세탁비 해갖고 민방위보 이거 3,000원 곱하기 50벌 이거 돼 있는 거 곱하기 2회에서 30만 원. 세탁비입니까? 저희가 세탁비로 해갖고 민방위복하고 저 당직실 친구전 저희가 그 재난상황실에 근무를 그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벌 세탁하는데 3,000원씩 드십니까? 이걸 옷 그러니까 민방위 이거 우리 입는 거 노란 거요. 노란 옷. 예. 네. 그거 혹시 색상 언제 바뀝니까? 초록색으로 지금 그거 바뀐다고 하던데. 내년에 지금 예산을 지금 담으려고 예산 올려놨습니다. 여기 제가 쭉 살펴봤는데 옷값이 안 보여서 아, 제가 이 앞에부터 이렇게 쭉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옷값을 그 (120페이지) 시간과 자명입니다. 아, 네, 120페이지를 보시면 45,000원, 네, 200벌 잡혀 예, 있네요. 저희가 네. 그 중간에 보시면은 산출 근거에 45,000원 곱하기 200벌로 해서 네. 900만 원 신규로 잡았습니다. 아, 이게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는 옷이라는 거죠? 예, 예. 네. 그럼 저희가 그 200볼을 그 한 거는 이제 춘추복 100볼하고 하복 네, 100볼로 네. 해서 200볼을 지금 한 거고 아, 저희가 이제 간부 공무원하고 이제 재난 상황실은 이제 훈련 관련 민방위를 할 때 예, 요거를 하려고 이제 100볼 이렇게 해서 200볼로 했습니다. 전 춘추복 하복하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5쪽입니다. 폭염 저감 시설 그늘막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늘막 105개 곱하기 12,000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16회 접기 표기. 근데 그늘막이 이게 12,000원이면 임대료입니까 이게? 아 저희가 그 관리비입니까 이게? 예 접었다 저희가 폈다 하는 거? 네네 우리가 그 그늘막이 그 수동 그늘막이 저는 저희가 그 105개가 돼 있고 자동 스마트형 그늘막이 이거 11개가 접어주고 있고 펴주면은 예. 이 12,000원 준다는 예,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고 접고 하는 게 우산처럼 생긴 게 횡단보도에 이렇게 네네, 봤습니다.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8쪽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 대상지가 안성천 산책로 산계소 향교 인근 청룡사 및 성남사 등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는 이제 산청로에 설치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몇 대 더 추가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요것도 저기 도비 12조 매칭 사업인데 표시는 안 돼서 좀 네, 죄송한데 밑에 봤습니다. 예, 예. 저희가 네. 그 설치 대상 이제 6개소고요. 네. 그게 이제 산책로하고 이제 등산로 있고인데 요건 이제 도에서 저희가 그 수요 조사를 해서 6개를 그 선정한 사항입니다. 이제 옥산대교하고 아트홀, 남천호와 마당하고 안성향교, 성남사, 청룡사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해서 6개소를 저희가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소유 예산 한 개당.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저기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청룡사 예. 지금 안타까운 일이 좀 칠장사에 불이 나서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보니까 이제 그 목재 건물이 있는 네. 그 사찰 이런 곳들은 좀 화재 이게 감시용 그 CCTV 설치가 정말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뭐 국도비가 확보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손 치더라도 지금 시민안전과는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그 목재 건물이 있는 사찰 그 부근에는 그 좀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네, 좀 우리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잘 협의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긴급 예산들을 쭉 다 살펴보면 다 자기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번에도 그 예산 좀 확보해가지고 어느 부서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 지금 현재 보면은 그 거기가 어디냐면은 금강면 계산농협 있는 그 부근에 그 마을 그 오래된 마을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마을을 지키는 뭐 수호나무라고도 수목이라고도 하시고 하는데 그 수목 바로 옆에가 이게 하천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곳인데 거기에 경사가 좀 져 있어서 거기 뭐 잘못하면 그냥 미끄러져서 그 하천으로 그 수로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펜스 내장이면은 거기 사실 이렇게 안전하게 쳐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부서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얘기를 그게 들어보면 원호마을인가요? 원호마을? 그 계산농협 바로 맞은편에 그 원호마을 맞겠네요. 예. 네, 계산농협 맞은편에 그 무슨 빌라 있는 그 부근인데요. 원룸. 예. 네, 그 원룸 있는 부근인데 거기에 수목 바로 뒤입니다. 그 마을 수목 마을 바로 보수 뒤쪽. 옆에 예, 하천이 보수. 흐른다는 얘기죠? 네, 네. 예. 거기 바로 뒤에가 그렇게 위험하게 돼 있어서 그 잘못 디디면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어느 부서에 좀 애매한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낚시터 주변들 펜스 쳐가지고 그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펜스를 훼손하고 굳이 이제 내려가서 낚시들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 쳐내고 다시금 펜스 치고 해야 되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면 어차피 시민안전과 목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뭐 사상자라도 나오고 이러면 그래서 시설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추경이든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계속 이렇게 시민 안전을 위해서 늦추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그때 왜 예산 세워주려니까 안 세워줘가지고 이런 일 생겼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을 좀 어디신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 봐서 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펜스 4장이면 되는데 예. 그거 장당 5만 원도 안 합니다. 펜스. 그것 때문에 그 주민들 이장님도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읍면동에서 어떻게 보면은 읍면동 예산 소규모 뭐 긴급 복구비라든지 이런 거 나갈 때 예. 조치해줘도 좀 될 만한데 지역을 좀 알려 주세요. 어딘지. 그럼 해당 읍면동님한테 네 얘기잖아요. 계산농협 맞은편 거기하고 계산농협 맞은편에 있는 마을 보호수 있는 네, 거기요? 딱 보호수 바로 예. 뒤에 아까 어디 네. 낚시터 뭐 어디 또 얘기했잖아요. 그게 거기 뭐예요? 네? 낚시터도 어디 또 얘기했어요. 낚시터는 그 맞둔저수지 아니 금강호수 있잖아요. 까만 그 금강호수 금강호텔 모텔인가 호텔인가 그 쌀밥집 거기 데크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에 킹덤 프라자. 네. 그 아니 거기에 보면은 낚시하지 마시오 이렇게 아, 낚시 표지판 않고 돼 있습니다. 저도 물 떨어지는데. 네, 낚시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아, 있는데 예, 예. 거기 뒤에 보면은 펜스 아예 훼손해가지고 아. 그 밑으로 위험하게 내려가서 예, 예, 낚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끄러지면 그냥 떨어지는데 거기 아예 펜스를 망가뜨리고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조치 취하고 하시려면 좀 알겠습니다. 현장 시설비가 보고. 그 시설비에 예, 들어가나요? 그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황현희 의원님. 네, 그 시민안전과 예산이 40 몇 프로, 6% 감소가 됐어요. 그 아까 최우석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그
전체적으로 가장 큰 변동폭의 예산 사업 내용,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에 뭐가 추가 신규 사업으로 크게 추가가 되고 뭐가 그 굉장히 비중이 컸던 사업이었는데 폐지가 되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이 답변 드릴게요. 예, 시민안전과 자명입니다. 아까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예경보 시설하고 비상급수 시설하고 저희가 그 예산을 본 예산에 좀 담아야 되는 그 산사태 시스템 그 안전 관련 그 내용이 조금 2023 예산 부족으로 그걸 담지를 못해서 오늘 저희가 지금 도하고 좀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경일에도 도비가 매칭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 대상지는 소내리 그 내곡부락에 위치한 그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을 해서 그 2024년 예산에 못 담은 건이 있는데 오늘 도하고 협의해서 꼭 좀 담아서 그 안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일죽 시가지 침수 사업에서 한 40억 3억, 예. 42억 정도가 감소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어디서 줄었는지를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다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좀 큰 자금의 예산의 흐름을 뭐 시민 안전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연도별 큰 변동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사전에 그런 설명을 간단하게 알아듣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통이 너무 안 되네요, 서로. 그리고 산출 내역 지금 보면 전 부서 죄송합니다. 지금쯤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작년 본예산서보다 산출 내역 증감 사유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어요. 이건 진일보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섭 의원님이 자꾸 전년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산출 근거의 항목별 이 목이 아닌 것들, 자세한 것들을 끌어올 수가 없어서 이걸 제가 봐도 이거는 다 끌어올려면 수기로 갖고 와야 되고 정말 같은 항목이 아니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전년도가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목별로 증감 그 액수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산출 내역 증감 사유 자세하게 쓰는 거는 굉장히 진일보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과별로 가장 큰 변동폭이 있는 예산들은 좀 사업을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가 또 궁금한 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비, 국비, 매칭 사업 같은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는 저희들 의원들도 뭐 예산을 삭감하거나 손댈 근거가 거의 없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자세히 봐야 될 것들은 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올해는 뭐를 주력을 했고 내년에는 좀 변화를 가져와서 무슨 사업을 추가가 됐고 이런 설명들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 궁금한 거 이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 104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당 활동 지원이 있고 그 뒷페이지에 또 수목장비, 수방자재 등 활동 운영비 지원이라 역량 강화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민안전과 자명입니다. 저희가 그 방재 활동 내용에 있는 그 거기 있는 그 사업하고 지금 수목 작업 있는 그 새로 세운 그 2,400만 원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104, 106페이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재난 팀장 윤성입니다. 우선 지역자율 방재단 활동 지원은 12-100% 사업이고요. 네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도비 50과 12-50%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106페이지에
수방자재, 수목장비 등 활동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104페이지도 밑에 보면 수방자재 구입이 있어요. 산출 근거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업이 차이가 나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시민안전과 자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104페이지에 있는 수방제 장비 구입은 저희가 방재단 활동을 하는데 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엔진 양수기하고 수중펌프, 송풍기, 이제 방경기를 구입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양성 있는 쪽하고 이제 동부권에 저희가 임대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방재단에서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하나씩 비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수해라든가 어떤 사건이 나오면 거기서 바로 그 장소에서 비치해 놓은 걸 가지고 가서 응급 복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럼 동부권에 새로 그 컨테이너에 장비를 예. 구비를 하시는 거고. 예, 양성의 또 임대 사업소에도 이제 그쪽에다가 좀 놓는 걸로 해서 현재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상태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106페이지에 그 3천만 원은 어떤 데 쓰이는 건가요?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아까 있는 재난예방 활동이나 수방자인데 저희 활동 사항으로 했는데 방재단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나무 같은 것도 자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활동하는 자재 관리에 있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냥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 예산인지가 직감적으로 안 와서요. 뭐 교육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도 하고 이제 그런 공과금도 뭐 내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운영비 운영 관련해 있는 비용이다. 운영비 관련된 예, 비용이다. 그렇습니다. 예. 아, 이 방재단은 지금 이거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저 읍면에 이제 방대단이라고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구성이 돼 있고 예. 인건비도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가 단장님이라서 저희가 이마트 앞부분 보면 하천변 옆에 지금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고 그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희가 지금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예방 홍보 그것도 하고 제설 눈비가 왔을 때 이제 그런 것도 참여를 해주시고 또 어떤 우리가 이제 바구덕이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때 안전 관련 그것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물 제작이나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실제로 뭐 한 기업체나 학교나 이런 데를 가서 실제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취할 수 있는 행동 같은 거를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체험을 해보는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가면서 하는 게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렇게 시민 안전과가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일반인 같은 경우에 지진 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걸 매스컴을 통해서는 듣지만 그런 걸 실제로 접해보거나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준섭 의원님. 네, 이준섭 의원입니다. 148쪽에 보면 향토 예비군 육성이 있습니다. 육성 지원 사업이 이번에 좀 정의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예, 시민안전관 자명입니다. 저희가 증대한 사유는 저희가 이대대 이제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좀 증의됐고 인건비 이런 게 좀 증의된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특히 여기에 드론을 좀 구입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론은 이제 이대대에 이제는 드론을 이제 사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 드론을 좀 건의가 이제 몇 차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에는 이대대에도 드론이 좀 업그레서 저희가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같이 시하고 공유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이제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거의 매년 한
한 1억 5천에서 6천 정도 들어가고 이번에 한 2억 2천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론 드론 구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십니까? 이제 여기 내용에는 드론이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4,500. 네. 이번에 지원 드론 구입 비용 때문에 예, 증감이 증대됐습니다. 증이됐다는 얘기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죠? 네.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민방위 시설 유지 관리라고 132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쭉 내용을 그 산출 근거를 좀 보니까 정수 장치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한 4군데 정도 돼 있는데 4개소가 돼 있습니다. 저기 수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저는 정수기를 좀 수질이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 산출은 원래는 이제 4개소가 아니라 2개소인데 이것도 좀 수정이 좀 필요했던 내용이고요. 아, 4개소가 아니라 2개소다? 예. 그럼 어디에요? 저희가 그 경남하고 그 양성초가 지금 현재 양성초? 예. 그리고 양성초도에 있는데 요즘 수질을 저희가 정수기를 좀 다르면은 수질이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어차피 저희가 지금 안성의 비상급수 시설이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21개소죠? 예. 21개소 왜 수질 검사를 다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매년에? 예, 매년? 저희가 그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고 분기별로? 있습니다. 예. 수질 검사에 이 2군데가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신가요? 좀 아니면 수질이 좀 약간 저희가 그 많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음영은 좀 가능한데 거기에 조금 그 안 좋은 좀 성분이 왜냐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수질이 좀 그 안 좋아서 이제 서징이라고 그래서 그 관도 좀 청소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그 정수 시설을 다루면은 확연히 그 수질 검사했을 때 그 적정 여부가 좀 확연히 틀려지고 바로 음영을 자, 해도- 수질 검사 그 자료 좀 저 각 의원님한테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 내용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게 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실제로 물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건 뭐 거의 조사해보면 나오는 건데 지금 분기별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 네, 하시는 거죠?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보니까는 비상급수 시설이 지금 더 증설한 건 있나요? 저희가 혹시? 올해 그 아트홀의 한 개소하고 그 명덕초등학교 있는 데하고 그 고삼 그 복지회관 쪽에 이렇게 3개소를 올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개소를 합치면은 24개소가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가? 앞으로? 지금 여기는 지금 명덕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총 몇 개 그럼 앞으로 올해 다 마무리됩니까? 예, 올해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신규로 설치할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 합쳐서 21개소냐?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있어서 합해서요. 늘어나느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다 합해서 21개소가 다 합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3개 합해서 그 안에 그 청소 내부 청소 같은 경우에는 급수 시설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 어차피 용역을 맡기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용역 청소 관리 유지 뭐 이런 비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매년 그럼 청소를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매년은 안 하고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실내 청소, 내외부. 유지 관리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그거를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예. 그 관 청소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 청소는 2년에 예, 한 번 하고 네. 내외부 관련된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계시다는 계속 얘기.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비상급수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모르는 게 지금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지나가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중앙도서관 맞은편에 보니까 아마 그때 제가 보니까 물을 계속 배수 펌프에서 나오는 걸 보니 아마 관리하는 데서 아마 미스를 해서 펌프를 열어놓고 한 3일, 4일 동안 틀어놓은 거예요. 보니까 이게 지하수죠. 예, 지하수입니다. 예, 3, 4일 동안 계속 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관리 잘해주시고 하여튼 급수시설에 관련된 거는 청결하고 깨끗하게 순위검사라든지 이거 좀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